남구의 한 주택가 앞에 지어진 레미콘 공장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발하는 건데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한 건 다름 아닌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남구 용당동의 한 공업지역. 레미콘 공장이 지어진 지 수개월째 가동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분진과 같은 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한 건 다름 아닌 구청의 행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도대체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 남구청이 건설 허가를 내줄 당시 주민 공청회나 설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불과 290m 거리에 6천여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가 있는데 이미 저유소 등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루타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레미콘 공장 옆에서 살아라. 이런 말밖에 안 돼요. 그걸 또 남구청은 승인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실 행정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민원을 버티지 못한 남구청이 레미콘 공장의 사용 승인을 거부했지만 업체가 친환경 공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업체의 승소. 부산시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남구청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구청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분진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 지정되고 나서 주민들 모아놓은 상황에서 시험 가동을 해보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깜깜이 행정과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비판 속에 남구청은 현재로선 문제를 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서점은 물론 TV와 인터넷 등에서 유명 강사들의 강의가 넘쳐나는 등 10여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인문학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도 중장년 어르신들의 인문학 학습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 강사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하게 수업에 열중입니다. 시내 한 도서관이 마련한 인문학 아카데미의 풍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자. 아득했던 학생 시절 글로만 배웠던 맹자를 중년이 돼 다시 접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참고서 같은 역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거 조금 참고하고 싶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이런 강의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인 거죠. 주로 20대 대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는 중장년 학생들의 학습 열의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고전을 아직까지 직접 겪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큰둥해요. 힘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손에 꼭 우리는 쥐어주고 싶으니까 애를 쓰는데 외부 시민들은 삶을 살아와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아주 요긴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부산의 근대 100년을 되돌아보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아마 역사가 병인양요, 심의양요까지 올라가서 강화도에까지 가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프랑스군을 무찔렀다네 우리가. 그래서 대단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이 지긋한 늦깎이 학생들의 진지함에 강사들도 가르치는 보람을 만끽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직접 경험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근대 역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시내 대부분의 공립도서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이 같은 인문학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활짝 열린 동네 도서관에 여러 인문학 강좌가 만학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2023년 만들어지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가 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이른바 대토 딱지 매입이 유행하고 있다는 내용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원주민의 토지 보상권에 웃돈을 붙여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가 명지 신도시 2단계 부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신문을 전하고 있는데요. 원주민 보상 명목으로 제공하는 대토 보상권 거래가 불법인데도 부동산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신면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가가 귀갓길 공포에 휩싸였다는 내용이 머릿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 한 원룸촌에서 25살 이모 씨가 근처에 살던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자취생이 몰린 대학가가 범죄 취약구역으로 꼽힌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대학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 귀갓길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물류도시에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 일면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8년까지 강서구 죽동동과 경남 김해 일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인데요. 신문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정 복귀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면입니다. 지난달 해운대구의 한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다 작업자 2명이 숨진 뒤 한 달 가까이 승강기가 그대로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안전조치 보강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승강기 교체 업체에 작업 재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신문을 전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교체가 미뤄지면서 고층에 살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부산을 비롯한 서늘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기온이 그리 높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는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닷새째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내륙 지역은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양산 24도, 울산 21도, 창원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남해상에는 오늘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퇴근길 무렵 비가 시작돼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는 버스커가 있습니다.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김은주 씨인데요. 거리에서만 노래를 부르던 그녀가 이젠 자신의 아픈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생생 인터뷰 김유나 기자입니다.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려한 고음으로 화제를 모은 31살 김은주 씨. 방송에 나간 뒤로 많은 팬들이 생기면서 노래 부르는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동영상을 올렸을 때 한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야 이제 조회수가 한 1,000 정도 넘고 2,000 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올리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뭐 2,000, 3,000 찍어버리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기는 노래, 취미는 노래방이었던 김 씨. 해운대 별복이라는 별명으로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3년차 버스커입니다. 처음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노래방 가가지고 뭐 15시간 노래 부르기도 하고 버스킹이라는 것을 다른 분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같이 하게 됐는데 그 매력을 너무 느껴가지고 그러던 중 올 초 경찰로부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학교에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상상만 했었을 뿐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노래도 들려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 상상. 갑작스러울 법도 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건 김 씨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려 학교를 그만뒀고 20대엔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에 장애를 입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꿋꿋이 극복했습니다. 이 아픔을 공유하고 따뜻한 노래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혼자서 꼭 해결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나의 일 때문에 힘든 게 꼭 내 탓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주변 분들과 같이 그 힘든 일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교 중퇴자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낙인으로 고통받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게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냥 삶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두 곳으로 분리할 경우 연구 시설과 인력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원전 해체 산업과 경제적 효과도 지나치게 과장돼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MBC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근 결정한 원전 해체 연구소 분리 설립 계획에 대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 학계는 연구원을 분리할 경우 연구 인력과 시설 장비, 행정 관리 등이 분산돼 연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수로와 중수로 등 다양한 노형의 해체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원자로 방식을 분리해 해체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파트 원자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원자로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걸만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는 그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효율도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와 원자력 해체 연구소의 경제적 효과도 과장됐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면 경북에만 8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국내 시장만 18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14기 원전을 해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기당 1조 원의 60%가 철거 비용입니다. 중저준위 방패물 반입 수수료 2,773억 이렇게가 약 8조 7천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이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해체 기술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특히 원해연은 연구개발기관이며 실제 해체 작업은 산업체가 담당해 연구원 유치로 얻는 경제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라는 건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산업화돼 가지고 돈벌이 이용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원전 해체의 안정성과 연구 효율은 뒷전인 채 과장된 경제 효과만 내세운 이번 정부의 원자력 해체 연구소의 분리 결정으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선비들이 낙동강 자연을 벗삼아 뱃놀이를 하며 시 모임을 즐기던 모습을 기록한 합강 선유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집 기록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이번에 그림과 글, 시가 완벽하게 기록된 합강 선유록이 발견됐습니다. 안동 MBC 성나귀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우뚝 솟은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도남서원과 경천대, 영남 3대로인 관수로도 보입니다. 낙동강 경천대에서 관수로까지 낙동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집니다. 선비들이 배를 타고 실제로 시해를 즐겼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합강 선유록에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 모임을 열게 된 이유와 자연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적은 시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시를 남겨 길이만 22m가 넘습니다. 상주의 낙동강 시 모임은 고려시대 이규보가 낙동강을 지나며 지은 시를 시작으로 660여 년간 계속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글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 시 모임의 그림과 와우첩, 서문, 시가 완벽한 형태의 합강 선유록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록들이 글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는데 이번 저 그림을 통해서 그 위치라든지 어떻게 여정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1862년
개당 류주목 선생이 주도한 시 모임으로 추정되는 합강 선율옥은 올해 말까지 상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서구 명지동 삼정 그린코어 더시티 건물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서 치마 현상으로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이 도로 인도 쪽에서 치마가 시작돼 현재 지름 15m, 깊이 1.6m로 가라앉아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1월에도 집안 치마가 발생해 보수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고문으로 허위 자백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신청 첫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최인철 씨 등 2명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신문을 다음 달 23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으며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은 허위 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하경찰서는 누범 기간 중에 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3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년 전 목욕탕 옷장을 털다 구속돼 누범 기간이던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하구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일하면서 9차례에 걸쳐 780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달 사하구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아울렛에서 의류 매장을 돌며 의류 수백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67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북구 만덕동의 한 아울렛 의류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45만 원 상당의 외투를 몰래 가져가는 등 6개 점포에서 25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KT 위즈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3대6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롯데는 8회 말까지 한 점 차로 앞서며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9회 초 넉 점을 연달아 내주며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롯데는 KT와의 3연전을 1승 2패로 마치며 시즌 중간 전적 11승 14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2부 부산 아이파크가 어제 연산 그리너스 FC와의 홈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부산은 후반 5분 이정엽이 첫 골을 넣은 뒤 호물로와 이동준이 잇따라 추가골을 넣으면서 깔끔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부산은 이번 경기로 3연승을 달성해 승점 14점을 쌓았으며 리그 2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관심과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함께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선통신사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주요 행사인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은 토요일인 4일 오후 2시 용두산공원에서 출발해 광복로를 거쳐 연안여객터미널까지 2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조선통신사 재현선도 부산에서는 처음 공개돼 조선통신사 행렬과 연계한 출항식을 하고 선상박물관도 운영합니다. 또 사전 신청을 받아 360명의 시민들에게 매일 3차례씩 승선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중고차를 비롯해 캠핑카, 자동차 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산 중고차 박람회 부카 2019가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B&K 캐피탈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올해 행사는 중고차관, 튜닝, 애프터마켓관 등 4개 특별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와 자동차 무료 점검 행사도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3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3월 통계로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3월 매매 거래량은 3,4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 감소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3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월까지 누적으로 부산 주택 매매 거래량은 9,797건으로 3개월을 다 합해도 10,000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택 중 3월 아파트 거래량은 2,056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가 감소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부산을 비롯한 서늘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기온이 그리 높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 중에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닷새째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퇴근길 무렵 비가 시작돼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